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오늘은 지각과 경험의 주관성에 대해서 미니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얼마나 객관적인 듯 주관적인지를 알아봅니다. 생각의 프레임, 언어, 자기 인식이 현실을 어떻게 조형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얼마나 객관적인 듯 주관적인지를 돌아봅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사람이 다르게 느끼는 이유, 그것이 바로 지각의 차이 때문입니다. 생각의 프레임, 주목하는 것, 말, 자기 인식이 현실을 어떻게 조형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어, 자, 세상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지각하는 대로 보인다입니다. 현실은 해석의 산물입니다. 내면 프레임이 감정을 만든다고 하죠. 지금의 감정과 판단은 객관이 아닌 나의 렌즈에서 비롯됨을 인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안개 속에서 길을 못 찾는 건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못 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기 나무의 그림 속에 뭐가 제일 먼저 보입니까? 자기 내면의 프레임에 따라서 고릴라가 먼저 보이기도 하고 나무가 먼저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자가 먼저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날아가는 새가 먼저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내면의 프레임이 보는 것을 결정한다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새를 먼저 본 사람은 지금 당신의 마음은 자유를 향하고 있어요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변화, 전환 그리고 가능성을 향한 갈망이 느껴지는 거죠. 고릴라를 먼저 본 당신은 깊이 있게 사유하고 조심스럽게 판단하는 사람이래요. 사자를 먼저 본 사람은 강한 에너지와 리더십을 지닌 분이라고 합니다. 지금 중요한 선택 앞에 서 있지 않으신가요? 나무를 먼저 본 당신은 조화와 균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멀리서 전체를 바라보며 조율하려는 마음이 엿보인다라는 거죠. 자, 뭐가 옳다? 뭐가 그러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가 옳다, 뭐가 그러다가 아니라 무엇을 보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도는 땅이 아니라 지도는 땅이 아니에요. 관념이잖아요. 개념이고 실제로 그곳에 가보면 다르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도는 우리가 갈 수 있는 이정표를 보여주죠. 생각은 현실을 이해하는 지도일 뿐이라는 거예요.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나의 신념이 유한한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성장의 문을 엽니다. 내 생각이 항상 맞는 건 아닐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도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려고 해요. 이때 우리는 주관성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상황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낀다는 거죠. 경험은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자신의 렌즈로 세상을 해석한다라는 거죠. 비 오는 날의 느낌이 어떠세요? 어떤 분은 청량하다. 어떤 분은 칙칙하다. 어떤 분은 신발에 물이 들어오면 너무 하루 종일 너무 싫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비 오는 날에 정말 상황마다 같은 상황, 비가 오는 같은 상황인데도 사람마다 불쾌하게 느끼기도 하고 유쾌하게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게 생활 전반에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14번, 우리 감정은 뭐예요? 경험에 의한 해석의 결과라는 거예요. 감정은 사건 그 자체보다 사건에 대한 해석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감정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다른 해석으로 다른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상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는 자극이 되고 누군가에는 좌절이 되기도 하죠.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문제는 문제 그 자체보다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진짜 문제는 상황보다 인식과 반응의 문제라는 겁니다. 관점을 바꾸는 순간 문제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산처럼 느껴졌던 과제가 관점을 바꾸니 너무 작아진다라는 거죠. 과제가 작아지면 어때요? 아, 이거 해볼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커지죠. 그러면 나의 삶도 그만큼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고 성과가 커진다는 거예요. 16번, 세상을 보는 나의 프레임을 바꾸면 현실도 달라진다. 세상은 변하지 않아도 프레임이 바뀌면 전혀 다르게 경험됩니다. 질문은 프레임 전환의 도구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지에서 이런 상황이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로 바꾸는 순간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죠. 그림에 impossible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점 하나만 딱 찍으면 어떻게 돼요? I am possible이 되죠. 불가능이 나는 가능하다라고 바뀌는 순간 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질문을 통해서 관점 전환을 통해서 프레임을 바꾸자는 겁니다. 그리고 인식의 변화는 곧 삶의 질을 바꾼다라고 해요. 삶의 질은 조건보다 인식의 방식에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감사를 계속 쓰는 이유는 뭐예요? 인식의 방식을 계속해서 바꾸는 거예요. 삶은 그대로예요. 조건은 그대로예요. 그렇지만 그것에 감사라는 옷을 입혔을 때 인식의 방식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식의 방식이 감사로 결정됐을 때 긍정성이 강화된다라는 거죠. 긍정성이 강화되면 삶의 질은 높아집니다. 작은 인식의 전환이 삶 전체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냐, 다운그레이드 시킬 것이냐, 이거는 나의 선택이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의 끝에 왜 이렇게 힘들었지가 아니라 그래도 해낸 게 있어로 마무리하면 피로도가 달라집니다.
자, 우리 이거 한번 볼까요? 인식의 변화는 곧 삶의 질을 바꾼다 그러는데요. 나의 언어 습관을 한번 볼게요. 새로운 업무를 맡았는데 자꾸 실수를 했어요. 부정 언어는 난 너무 부족해. 중립 언어는 아직 배우는 중이야. 새로운 업무를 맡았으니까 아직 배우는 중이죠. 그게 중립 언어라는 거예요. 긍정 언어는 뭘까요? 나는 계속 성장하고 있어. 실수했다는 걸 알아차렸잖아요. 그게 성장의 증표예요. 처음 발표를 준비했지만 긴장으로 실수를 했어요. 이건 도저히 못하겠어. 지금은 조금 어려워. 그리고 시간을 들이면 해낼 수 있어. 그리고 면접에서 원하는 대답을 못했다고 느꼈을 때 나는 항상 실수만 해. 실수도 과정의 일부야. 긍정 언어, 실수 덕분에 배우고 있어. 자, 계획대로 일이 안 풀리고 예상 못한 일들이 생길 때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지? 중립 언어,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어. 정상이야. 긍정 언어, 내 경험도 내 힘이, 이 경험도 내 힘이 될 거야. 자, 대화 중 내 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죠. 나는 정말 소통이 서툴러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중립 언어, 아직 익숙하지 않을 뿐이야. 긍정 언어, 점점 더 나아지고 있어. 왜요? 내가 전달되지 않는 걸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나는 어떤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챙겨보시겠어요? 자, 그다음 우리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을 경험한다를 한번 볼게요. 우리 현실은 존재하는 것보다 주목하는 것으로 구성된다라는 거죠. 내가 보는 거 얼마나 볼 수 있어요? 내가 눈길이 가는 것만 볼 수 있잖아요.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나는 어디에 눈이 끌리는가? 나의 이목이 어디에 끌리는가? 이것을 알아차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부정적인 게 편한가? 긍정적인 게 편한가? 이런 것들이죠. 음. 초점 전환은 감정과 행동을 조율하는 핵심 기술이에요. 자, 부정적인 감정이 막 올라올 때 그 부정적인 감정에 어떻게 해요? 휩싸일 것인가? 아니면 이 감정을 조율할 것인가? 이것은 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예요? 조율한다에 주목하느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에 주목하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조율하는 데 주목하면 어때요? 조율하는 방법을 자꾸만 찾게 돼요. 그러면 자꾸만 어떻게 해요?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실수 하나에 집중하면 하루가 망치고요. 성공 하나에 집중하면 하루가 빛납니다. 자, 19번. 나의 내면 언어가 나의 세계를 창조한다. 나는 어떤 자기 대화를 하고 있는가? 내가 경험하는 세계를 셀프 토크가 설계한다라는 거예요. 셀프 토크가 나의 삶을 외형적으로 구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코칭의 시작은 내면 언어를 의식하는 습관에서 시작돼요. 나는 못해라는 말은 벽을 만들고 나는 해볼 수 있어라는 거는 길을 엽니다. 자, 우리 스키 선수들이 스키를 타잖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훅 내려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그 속도로 못 내려가죠. 왜 그럴까요? 그들과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들은 되고 나는 안 될까요? 자, 그들이 바라보는 것과 스키 선수들이 바라보는 것과 내가 바라보는 거는 근본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자, 스키 배울 때 어떻게 배우세요? 하나, 둘 해서 배우지만 장애물을 피해가는 걸 배우죠. 그런데 스키 선수들은요, 길을 찾는 것을 배운다 그래요. 가야 할 길만 계속 찾아서 가는 거죠. 그 스키 선수들이 가야 할 길만 찾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은, 그 스키 선수들은 길이 끊어지지 않고 꼬린 지점까지 이어진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뭘까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것을 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길이 있다라는 거 믿고 길을 향해서 계속 길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게 나의 내면 언어거든요. 그게 나의 세계를 창조한다라는 거예요. 자, 20번. 자신에 대한 해석을 바꾸는 순간 과거도 달라질 수 있어요. 과거는 사실보다 내가 지금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너무 이상한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과거의 그 기억을 바꾸는 거예요. 상처에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 회복의 자원이 된다는 거죠. 실패했던 순간을 부끄러운 기억에서 배움을 남긴 터닝 포인트로 재해석해 보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2회차 미니 강의는 시각과 경험의 주관성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나누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손한나 코치님께서 이어서 해주실 계획입니다.